엔저 기반으로 돌아가는 아베파의 총리가 임명이 될 건지 아니면 엔화 강세로 들어가는 기시다파의 총리가 임명이 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일본이 엔화를 강세로 가져갈지 약세로 가져갈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일본이 엔화로 강세로 가져가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 증시 포함 우리 코인 시장도 좋을 수 없겠죠. 반대로 엔화가 약세로 가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은 기대해 만 하겠죠. 기시다 3년 만에 퇴장 수순 20% 바닥 지지율에 재선 포기했다. 자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 임시직이었죠. 기시다 총리가 재선을 포기했습니다. 자 재선 포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 일단은 기시다 총리 지금 내각 지지율이 15.5%? 총리 당선되고 그 총리 딱 부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60에서 70%였는데 얼마 되지 나서 1년 만에 거의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일본의 엔화 약세로 돌아가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일본 국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해. 힘들어. 200만 원 받더라도 물가 올라갔지 엔화 약세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번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자금 스캔들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제 파벌이 나눠져 있죠. 파벌 모금 행사에서 비자금을 받았는데 모금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발생된 비자금 스캔들. 근데 이상하게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그만둘 거고요. 그리고 자민당 관련해서 뭐 부패 스캔들, 고물가, 뭐 엔화 약세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리에서 내려오죠. 물론 뭐 고물가, 엔화 약세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시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내려왔는지. 자 일본은 지금 기시다가 속해 있는 자민당이 얘네들이 1955년도 이후에 집권당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어요. 자민당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올라가냐면은 아베 정권 때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 1년 전에 그 시위하다가 아베 총리가 전 아베 총리죠. 사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운동을 하다가 사망을 한 건데 자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베 총리가 건강상 문제를 내세우면서 총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측근에 있었던 아마리를 당이 넘버 2였죠. 그래서 간사장에 앉힌 다음에 배후에서 아베가 조종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베 입김이 굉장히 셌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권에서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기시다는 아베 정권에서 외무정권, 외무대신을 지내면서 아베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 정치인이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자민당이 1955년도 이후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자민당이 두 가지 보수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쪽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냐면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자.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들과 사이를 좋게 지내야 돼.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이랑 사이를 좋게 지내면서 서로 협조해야 돼.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사력, 우리도 군사력을 표출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야 돼. 헌법을 개정하자. 라는 매파 세력이 있었고요. 반대로 아니야. 경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먼저야. 시장이 먼저 움직여야 경제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아시아권 그런 국가들보다 조금 중국이랑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도 견제를 통하고 중국과 미국과의 견제를 통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펼쳐야 돼. 그리고 무슨 헌법을 개선해. 헌법을 개헌해. 헌법 개헌하지 말고 지금까지 전쟁 얘기만 하면 일본 국민도 치를 떠니까 우리 평화스러운 헌법을 유지하자라는 리버럴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아베 전 총리는 매파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기시다는 리버럴 세력 중에서도 온건파에 속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파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기시다가 아베 밑에 있었냐. 일본은 사바사바. 파가 조금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밑에 들어가서 힘을 키웠던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다른 파가 있는데 얘네들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아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베는 이제 매파에 속하죠. 여기는 엔화를 어떻게 한다? 엔화를 약하게 가져가서 돈을 찍자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경제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화를 어떻게 한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낮춰서 돈을 찍자, 돈풀기를 강조했던 게 아베, 매파죠. 반대로 리버럴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돼.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엔화 강세를 외쳤던 게 리버럴, 기시다 쪽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기시다가 총리직에 딱 오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아베 측 사람들 다 자릅니다. 한 명, 두 명씩 무슨 이유, 저런 이유, 너 돈 먹었지, 아니면 뭐 부정 저질렀지 다 자르고
본인의 주장, 리버럴 세력들, 친중 스탠스 이런 사람들로 본인 사람들의 자리에 앉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에다 총재 있죠? BOJ 총재. 그 사람도 기시다가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베랑 기시다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아베가 어떻게 됐죠? 암살을 당했죠. 음모론으로 들어가면 이거 피곤합니다. 누가 암살했는지 뭔지 이따가 나와요. 누가 암살했는지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베가 사망한 뒤에 기시다는 뭐를 정상화 추진을 했을까? 야, 우리 빨리 일본 엔화 강세로 들어가서 금리 인상도 하고 엔화 가치 너무 낮잖아. 엔화 가치 정상화 추진하자. 엔화 강세를 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아베와 이 기시다에서 다툼은 그리고 1955년도 이후에 생겼던 자민당 세력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들어가려면 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다? 통일교. 자민당 내에서도 두 가지 파, 매파와 리버럴 세력 이렇게 두 가지 파가 나뉘는데 여기서도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이게 그 두 가지 파의 이제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통일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베 파벌, 기시다 파벌 이 당내 주도권 다툼은 통일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지금 원래 출발한 건데 일본에서 가져가가지고 조금 더 부흥해서 일본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원래 한국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교인들 그 절반 이상이 일본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설악면 일대에 가시면은 통일교 성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아요. 통일교 문선명. 맞아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문선명 그 통일교 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여의도에 어디지? 현대백화점? 리버원인가? 파크인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더현대 그 부지도 걔네 거고 한국, 일본, 외국 가리지 않고 웬만한 부동산들 돈 나가는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애들이 다 통일교 애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통일교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일교 자 아베가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는데 암살한 애가 누구냐면은 전직 자위대원 야마가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아베를 죽였냐 물어봤더니 본인의 집안이 통일교였대. 그러니까 야마가미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나서 상속받은 토지나 이런 단독주택들 다 매각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로 한 10억 정도를 통일교에 헌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막 형도 막 자살하고 막 뭐 난리 나고 해가지고 통일교의 으뜸 대장 아베 전 총리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암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통일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헌금을 많이 냈을까? 통일교회는 고통을 없애고 후손들이 잘 살려면 통일교의 경전을 사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통일교 경전이라고 이제 그 책의 한 권의 가격이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보시면 뭐 3천만 원 정도. 맥콜 통일교 거라고? 맥콜도 뒤집어지네. 뒤집어진다. 맥콜이 그렇게 기업까지. 자, 다시 돌아와서 통일교 경전 한 권의 가격이 최대 3천만 원. 우리나라 원화로 3억. 그럼 볼게요. 아들, 딸, 대대손손 한 명당 한 권씩 필요하면 3억에 4명만 하더라도 12억이죠. 그냥 책값으로만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고 토지 팔고 각종 재산 팔고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해서 그냥 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고 막 가족들이 내한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해 동기가 되어버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거 사망 사건 이후로 기시다 총리가 뭐를 시작했냐면 통일교를 와해시킬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를 게이트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아베 파벌, 그동안 아베 쪽의 자금줄, 힘의 원천이었던 통일교를 캐기 시작했고 여기를 숙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시다 지지율이 60, 70 계속해서 올라간 겁니다.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통일교를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아베 쪽의 파벌의 힘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기시다. 자, 그럼 볼게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왜 스캔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뭐 파벌에 그 모금한 거 돈 본인들도 받았다. 그러면서 왜 본인들이 돈을 받은 얘기를 할까? 청렴 결백한 정치인이라서. 자, 아까 통일교 뭐 맥콜도 시작해서 뭐 여의도 뭐 땅 부지들까지 돈이 뒤집어지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겠습니다. 파벌 모금 행사가 벌어졌는데 아베 쪽 파벌의 모금 행사 자금이 더 많이 모였을까? 아니면 기시다 쪽 파벌 모금의 자금이 더 모였을까? 당연히 아베 쪽 오리지널 통일교 이쪽의 자금 모집이 더 많이 됐겠죠. 삥땅 친 것도 비자금도 더 많았겠죠. 그러면 지금 자민당 그 해서 지네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게이트화 시키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면서 자기는 사임하고 어떻게 보면 아베 정권의 파벌을 내려치자. 끝까지 없애버리자. 라는 이야기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코이네시아
우리가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주식 올라가고 떨어진 것까지 알겠어. 근데 뭐 코인 가격 때문에 일본의 정치권까지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됩니다. 8월 5일 날 뭐 제가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경제 방송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에 그러죠.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 일본이 엔화를 강세로 가져갈지 약세로 가져갈지 그게 중요할 겁니다. 우리 코인 시장 가격도.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이제는 9월 달에 기시다가 총리를 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돼야만 합니다. 근데 그 9월 달에 아베파의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될지 아니면 기시다파의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로 갈지 엔저로 갈지 요게 갈리겠죠. 지금 가장 중간에서 아리송하는 누구냐면은 우에다 일본 총재입니다. BOJ 총재 우에다가 이번에 기시다 사람이죠. 기시다 사람인데 처음에 뭐라 그래요? 임명되기 전에 나는 재정 완화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근데 코이디슈님 기시다는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고 엔화를 약세로 가져가서 돈을 찍자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시다가 임명한 우에다 총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엔저로 갈 거고 재정 완화 정책을 펼칠 거야. 누구의 표심을 사기 위해? 아베파의 표심을 사기 위해. 이렇게 쑥 얘기해놓고 이번에 일본 금리 인상 때리고 8월 5일날 폭락 나오고 나서 부총재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분간은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얘기 쭉 하죠. 꼬리 내리죠. 그러면 지금 BOJ의 우에다 총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주의자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달에 엔저 기반으로 돌아가는 아베파의 총리가 임명이 될 건지 아니면 엔화 강세로 들어가는 기시다파의 총리가 임명이 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9, 10, 11, 12 남은 4개월 동안 우리 4개월 동안 일본이 엔화를 강세로 가져갈지 약세로 가져갈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자, 단순해요. 쉬워요. 일본이 엔화로 강세로 가져가. 그럼 어떻게 될까? 8월 5일 날처럼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되고 엔화가 뭐 강세로 가고 시장이 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포함 우리 코인 시장도 좋을 수 없겠죠. 반대로 엔화가 약세로 가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은 기대볼 만하겠죠. 근데 사실 뭐 아베파가 나오든 기시다파가 나오든 어찌됐든 간에 그 윗대가리는 미국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일본이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기 이제 힘듭니다. 11월 전까지 일본이 엔화로 강세로 가져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트럼프 쪽에 아예 붙었구나. 트럼프 대놓고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일본 얘네 정권이 붙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에 8월 5일날 엔화 강세로 가져가면서 지네들 니케이 증시도 쭉 폭락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못합니다. 지네들한테도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 감수를 하면서 부담감을 안고 미국 트럼프를 밀어준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한 100만 명 구독자 가지신 유튜버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트럼프 밀어주려고 일본이 엔화 금리 강세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현재 집권당 밀어주면서 살짝 뒤에서는 트럼프 좋아하는 일본 정치인 보내줘가지고 양다리 외교정책 펼쳐야지. 그게 일본 특기인데 누가 트럼프가 될 거 아직 대선 결과도 모르는데 트럼프 밀어주고 있어.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앞뒤 다른 게 일본인데. 그래서 엔화 환율 그리고 엔화 환율에 따라서 미국 그리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일본 총리가 어떤 분이 당선되는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앞으로 연말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성과도 시장 분위기도 알 수 있다는 거.